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이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이 강압적 관계는 아니었다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기 전에 긴급하게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일단 이 전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심사 일정은 조금 딜레이가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전례가 없다. 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경우에는 네.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니까 당일 어떤 법정으로 오라라고 할 텐데 예. 만약에 오지 않을 것을 대비를 해서 검찰에게 이른바 구인을 위한 영장을 예. 발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저 변호인은 오되 자기 저택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 영장을 법원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구인장을요? 그렇죠. 네네. 구인 영장을 반납을 네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상 거의 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관련 법리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예. 내일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는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 가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구인 영장을 반납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영장을 새로 발부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현장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 예.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더불어서 신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면만 가지고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내일까지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 법원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아서 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를 하니까 예. 후배 법관한테 어떤 부담을 주기가 싫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 아예 가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이른바 영장 실질 신문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보이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변호인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니까 예. 아주 그 법원으로서도 선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내부적인 이 부분의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 절차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법원도 상당 부분 이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을 구인장을 통해 실제 데려올지가 첫째고, 둘째로 변호인단과 함께 어떤 이 법리에 대해서 다툴지 여부, 그리고 서면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서면만 가지고 하는 경우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변호인단도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서면만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예.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겠다. 네. 것이고 두 번째는 구인영장을 새로 발부하지 않으면은 예. 영장이 반납됐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만 있는 상태에서 예.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기회를 열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런 신문 기일 자체를 열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측이 낸 서면만 보고 판단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최종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변호인이 없는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예. 변호인만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지 기회를 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일본이나 다른 해외의 선례를 봐서 예.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찰과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도 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예. 해외에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 아마 추측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열겠지만 예. 만약에 그런 전례가 없다. 그리고 그런 전례가 없고 그거에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인을 하거나 아예 그냥 포기를 했다라고 보고 예. 양측이 낸 서면만으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할 한마디로 말
다른 실질 심사이지만 서면 심사를 통해 가지고 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이 변호인까지 영장 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 참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 예. 실질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피의자의 권리를 피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신설했는 것인데 네. 스스로 이것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에 지난번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을 때 예. 할 말은 많지만 다 전직 대통령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마디로 검찰과 지금 현행 청와대 권력이 나를 표적 수사해서 이명박 죽이기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놓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결국 형식은 어떤 실질 심사이지만 사실상 정치 프레임에서 내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더불어서 본인이 또 한 번 이 법원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부담 이런 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변호인과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속으로 돌아서서 사실상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부른 것이 아니고 이 부른 것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법원이 구인 영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지금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어떤 우리 실무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외줄타기 내지는 모험으로서 어떤 이 주사위를 던졌다,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이 이끌고 있는데 법원이 이끄는 이 상황에서 불출석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은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좀 지배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법부를 믿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영장 실질심사에 실질적으로 응해가지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 7시간 넘는 시간을 실질심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영장 실질심사 지금 재판이 사실상 첫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의 첫 재판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1심 재판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예. 이 재판에 얼마나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절차를 통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검찰과 또 그 뒤에 있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공개를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재판부에 대한 재판부를 넘어서 검찰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다. 변호인으로서는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변호인단이 원래는 참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의견을 뒤바꾼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왜 과연 그렇게 했을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변호인만 그리고 피의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나가지 않고 변호인만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네.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신문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은 가겠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잠깐 기다려라라는 내부적인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조차도 가지 않겠다라는 그 의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내부 상황은 아마 추후에 어떤 언론의 어떤 조사를 통해 언론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네. 변호인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한 207장이 되는 구속영장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인으로서는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검찰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오히려 그러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영장을 스스로 공개를 함으로써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내용 봐라, 국민들이 봐라. 예. 이 내용 자체가 물증 없이 오히려 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진술을 엮어서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짜넣으려고 하는 예. 허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변호인들조차도 출석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예. 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전체적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일정이 어떻게 되니까 내일
법원이 이 결정을 하게 되면 22일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2일 이후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일정을 또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빨리 열리게 된다면 23일, 24일에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보도를 봤을 때 월요일 날 지금 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으로 예, 이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예. 늦어도 오늘 늦어도 내일 정도는 실질 심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네.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춰봤을 때도 월요일 날 청구를 했는데 목요일 날 잡힌 것만 해도 굉장히 긴 기간을 줬던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예. 우왕좌왕 법원으로서도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케이스.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빠르면은 내일 영장을 해서 내일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구인영장을 새로 발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금요일 정도의 어떤 그 재판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 지금 그 변호인이 그 피의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약에 예. 그 기일을 연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 내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기일 통지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심리를 연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판 기일이 열리는 것은 금요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다만 네. 예.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케이스 예. 그 피의자가 나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서면 심리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신문 기일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미 아. 그 월요일 날 이제 그 기일이 들어왔기 그 서류가 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미 이 재판부에서는 그 이 구속영장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자료를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예. 그러고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예. 계속 심리를 해서 이제는 어떤 그 심리를 열지 않고 지금 계속 이미 그 서류를 다 받고 네. 그 서류를 다 본 다음에 내부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예. 하면은 빠르면은 목요일 날 그 어떤 자정이 넘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법원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예. 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먼저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도로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정말 저도 이와 같은 케이스는 그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인들조차도 이 사건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양날의 칼을 한마디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만 예.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6개 죄명에 대해서 10여 개 되는 범죄 사실이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다스의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되는데 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그 이 영장에는 제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저 변호인 입장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다툴만 하다라고 하면서 네. 그 내용이 물증이 어디느냐. 예. 한마디로 진술과 진술을 다리로 엮어서 허위의 어떤 가공의 건물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전부 공개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검찰이 공개를 하면은 이 재판에 넘기기 전에 저편은 그 아직까지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수사 정보를 넘겼다고 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것이지만 네. 오히려 이 피의자 측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슈는 없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치부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 그 예. 내용 자체를 전부 공개하면서 했는 것은 나는 무혐의고 내가 어떤 돈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예. 네.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10만 불 받은 것도 대북 공작을 썼던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했는 것이 아닌 아래선에서 했는 것이지 예. 내가 지시하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여전히 나는 무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 국민을 향해서 대국민 홍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피의자 스스로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도 법리적으로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어떤 그 논의의
초점 같은 경우에는 예. 다스의 소유권이 실질적인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난주에 그 소환해서 조사할 때도 예. 여러 죄명 중에 이 그 다스의 실소유권에 대해서 그 첨단 일부 수사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그때 왜 그 먼저 다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 물으니까 검찰의 예. 대답이 모든 범행의 동기가 바로 동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다스의 소유권을 그걸 물었다. 예. 실질적으로 다스의 소유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BBK 어떤 그 소송도 했고 그 소송과 관련되는 그 소송비도 대납했던 그 예, 예. 고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그 고리부터 끊겠죠. 한마디로 다스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지만 그와 관련된 물증이 어디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스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 선을 그을 겁니다. 아마 지난번 그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그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7시간 정도 영장 그 피의자 190장 되는 것을 꼼꼼히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쓰면서 검찰의 예봉이 뭔지를 일일이 조사를 다 메모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을 반박하는 물적 증거를 이번 법원에 제출했는 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과연 이 검찰 측에서 이 예. 다스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있다라는 것을 희석시키고 예. 오히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그 전 처남이었던 이 김재정 씨와 예. 이 현재의 그 형인 그 이상은 씨의 소유다라는 것을 오히려 밝힘으로써 예. 그 부분만 끌게 되면은 이 한 190쪽 정도 되는 이 문제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본인과 아무 무관한 그런 예. 것이 되고 네. 그 나머지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예. 국정원 특활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 관련이 있지 아니하고 예. 관련되는 그 증거들이 오히려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위조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것을 위조했다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을 얼마나 들이댈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예. 성패가 갈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두원 전 의원이 예.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이게 경천동지할 3가지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것이 2007년 대선 바로 직전 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 실질적인 그 유력한 그 당선 예정 가능성이 높은 분의 부인되는 분이 그 네. 실질적으로 한 본인 그 고소인들 주장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백이라고 하고 지금 예. 시가로는 한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상 두니까 뭔지도 안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열어서 그것이 뭔지를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상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그냥 줬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되면은 나중에 뭔가를 봐달라는 예. 취지로 했다라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당선된 이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미리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수뢰죄가 될 수가 있고 네.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예. 현재로서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번 구속영장의 청구 범죄 사실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김윤옥 여사가 함께 뇌물죄로 추가적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어떤 그 추가적인 수사, 그 김윤옥 전 영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안희정 전 지사 건은 다음에 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